그리고 정식을 이제 하게 되면은 하고 이제 그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기가 급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과를 좀 작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 해갖고 초기부터 관리가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다고 해도 실패 확률이 많은데요. 이게 과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규산질비료 시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참외 주간격이 보통적으로는 한 45cm 정도를 띄게 되는데, 이제 과를 줄이려면 양분경합을 이용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보통 40cm나 뭐 가장 가까울 경우 35cm 정도까지도 이렇게 이제 가깝게 그 정식을 한 경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풀이에서 양분경합이 일어나서 좀 과를 좀 작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수분 관리인데, 수분 관리에서 대부분이 이제 실패를 합니다. 이게 수분은 처음에 이제 정식 전에 한번 이제 충분히 줘주고, 그 다음에는 그 수분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거의 이제 그 씻을까 말까 할 정도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이렇게 줘 나가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게 그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이게 웃자라게 됩니다. 금방 순식간에 크는 속도가 이제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웃자라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하게 이제 자라고, 거기다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가 빨리 오고, 그리고 병충해가 생겨서도 방제도 지금 힘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유의할 점이 그 웃자란 방지. 그러니까 웃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는 참외 덩굴에 이제 그 마디를 보면 압니다. 마디가 보통 한 5cm 정도, 5cm에서 10cm, 7cm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길어지면은 웃자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덩굴 두께를 또 볼 수가 있죠. 덩굴 두께는 보통 이제 일반 우리 모나미 볼펜 두께 정도가, 그러니까 많이 지금 마디 수가 한 10마디 이상이 자랐을 경우는 그 초기에 덩굴 두께가 그 모나미 볼펜 두께 정도, 그 정도가 알맞습니다. 그 이하, 최소한 그 이하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물을 이제 잘못해갖고 이제 수분 조절을 실패할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흔히 영양생장하고 생식생장이 있는데, 영양생장은 이제 양분만 계속 흡수를 하고 과를 맺히지 않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식생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물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물이 양분을 흡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의 양분이 녹아서 그 작물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로 다 이제 양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주 주게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실패가 되는 거죠. 거기 상당히 조심스럽게 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과하게 좀 웃자랐다 싶을 때 이제 억대제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권장은 안 하는데,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인상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합니다. 했는데, 근데 과가 달리는 상태에서 억제를 하게 되면은 과가 커집니다. 그게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은, 과가 자라야 되는데 위에서 덩굴이 자라야 되는데 위에서 억제를 해버리면은 그 잎이 자라는 대신에 과가 커집니다. 예,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굳이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비는 초기에는 기비를 많이 이제 정식 전에 밭을 만들 때 그 기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추비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만 조절을 하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친환경으로다가 추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그렇게 많지 않아요. 친환경 자재가 추비 형식으로 나오는 자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렇다고 해서 추비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제가 해본 바로는 굳이 이제 추비를 이용을 해서 뭐 더 키운다든가 그럴 필요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다음은 방제인데요. 방제는 보통 이제 이거 즉 본포에서 생기기 시작한 게 4월 정도, 4월 한 중순경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오는 게 흰가루나 아니면은 진딧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뭐 응애나 이런 부분들이 오는데, 그 친환경 자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는데, 그 친환경 자재는 뭐 대부분 뭐 많이 그 농사를 져보셨기 때문에 이제 종류들은 다 알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참외에 생기는 거는 응애, 진딧물, 균으로는 흰가루, 그리고 이제 그 정도 생기고, 그 친환경 자재는 이제 꾸준히만 주면은 다른 그 병충해는 별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뭐 드물게 이제 뭐 녹균병이라든가 탄저병도 생기긴 했는데, 이제 친환경 자재만 그 주기적으로 계속 그 살포를 해도 그 정도는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친환경 자재를 쓰는 이제 요령은 보통의 그 친환경 자재로 나오는 게 그 접촉독을 이용한 자재하고 섭식독을 이용한 자재가 있습니다. 이게 접촉독은 말 그대로 이제 피부에 묻었을 때 그 죽게 되는 거고, 섭식독은 이제 먹어서 죽게 되는 거고, 이런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 발병을 하기 전에는 뭐 접촉독이든 섭식독이든 한 가지만 이제 사용을 해도 됩니다. 예방으로 또 방제를 할 때는. 그래서 이제 발병이 시작되면은 그때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친환경 자재이다 보니까 농약 맛이 이렇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효과가 친환경 자재지만 효과가 시기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 돼서 습도가 많아지면은 이게 병충해가 좀 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중적으로다가 방제를 하시게 되면은 방제가 좀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나 균제 중에 이제 그 유황 제제로 만들어진 제제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균제가 많습니다. 여기 근데 참외는 박과작물이라서 이런 유황을 사용하게 되면 약해를 많이 있습니다. 엄청 심하게요. 그러니까는 유황 자재는 반드시 좀 사용을 할 것 같으면은 이제 소량을 실험을 해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될 수 있으면은 유황 자재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참외는. 그리고 이제 천적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천적이 사실상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병충해가 심할 때는 그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한 3년 연속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밭에 자체 내에서도 이제 요 천적들이 그 자기 주기에 따라서 말을 낳고 하면서 그게 그 상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는 천적을 생산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는데, 그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정부에서 무조건 보조를 해줬어요.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쉬웠는데, 요즘에는 구하기도 힘들고 보조 받기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천적을 이용해서 뭐 충을 방지한다든가, 균에는 쓸 수 있는 천적이 별로 없습니다. 생산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충에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적은 뭐 진디벌이나 진딧물에 사용하는 진디벌이나 유럽 애꾼돌인데 무당벌레. 근데 여기 이제 무당벌레가 나와서 얘기인데, 무당벌레가 보통 야생에 생기는 시기가 한 6월 정도면 이제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무당벌레가 진딧물을 잡아먹죠. 근데 그 참외에도 진딧물이 엄청 많이 끼는데,
요 무당벌레가 이제 달라들기 시작하면은 단 며칠 사이에 싹 잡아먹습니다. 다 순식간에 없어지고, 요게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은 진딧물 알까지 얘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발병률도 적고, 그래서 무당벌레를 될 수 있으면 이제 하우스 재배인데 하우스 가까이로 유인을 할 수 있게 그 풀 중에 뭐 지침개라든가 이런 걸 그 근처에다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아니면 그건 이제 야생이기 때문에 많이 자라는데 그런 걸 일부러 그 없애지 말고 놔두면은 이제 많이 진딧물이 그쪽 무당벌레 그쪽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인하는 쪽으로다가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도 많이들 힘드신데 힘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